반갑습니다. 김정겸입니다. 교육학이 20점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반영되는 것은 20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공 80점에서 교과 교육론 쪽에서 대략 35점, 80점 만점 중에서 35점, 40점 나오는데 30점, 35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전공별로 다르겠지만 교육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게는 20점, 적게는 10점에서 15점 정도가 돼요. 고로 대략 30점에서 35점 정도가 교육학이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교육학은 국영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육학을 포기하고 전공 잘 보겠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육학을 잘하는 사람이 전공 잘하게 돼 있습니다. 국영수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영수, 사과, 은미체, 물론 또 전공별로 특징이 있겠지만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 있잖아요. 뭐 기계금속이라든가 전기전자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은 철저하게 교육학이 당락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학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는 여러분들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로 인강으로 이제 수업 듣는 선생님들은 제가 전화번호를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 문자로 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전화할 거니까. 우리 오프라인으로 수업 듣는 선생님들은 이제 일일이 전공하고 연계해서 합격 전략을 짜보도록 할 텐데요. 교육학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사범대 출신입니다. 사범대는 1학년 때서부터 교육학에 대한 접근이 자꾸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대가 제일 잘하고 그 다음에 교직 이수죠. 제일 못하는 것이 교육대학원입니다. 제가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외래교수로 한 4년 동안 교육론을 강의를 했는데요. 진짜 교육학 총 16주잖아요. 16주 중에서 한 3주는 빠진다고요. 그죠? 개강, 중간, 기말고사. 3주는 빠진다고요. 그럼 13주에서 또 뭐 공휴일, 그죠? 법정 공휴일 끼고 해서 또 빠진다고요. 대략 10주죠, 10주. 근데 그게 2학점짜리란 말이에요. 대략. 그럼 80분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뭐 조금 나가다 끝나는 거야. 근데 교육대학원이 그 약한 이유가 그것도 있겠지만요. 교육학을 교육대학원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공은 잘할지 몰라도 교육학을 못해. 근데 전공도 잘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저는 시험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기준으로. 왜 못하냐면요. 80점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대략 35점 정도. 오케이? 35점 정도가 교과교육론이라 그랬잖아요. 교과교육론은 교육학하고 교육과정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교육학은 이제 모자란 거잖아요. 그리고 교육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또. 그 교육론조차도 교육대학원에서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전공 한 35점, 40점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지금 경기도에 이제 근무하는 여선생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합격해서 초수 만에 딱 한 번 만에
합격해서 나갔습니다. 논술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년서부터는 시험 문제가 바뀌겠죠. 이미 공청회도 열었고 아마도 바뀔 겁니다. 그때는 논술로 안 갈 겁니다. 아마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첨삭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수교육이요. 특수교육은 진짜 교육학 잘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85%가 특수교육에 합격해서 나갔습니다. 그것도 경기도에. 그래서 전화하면은 이제 방학했겠구나. 그래서 방학 때는 한 번씩 만나서 소주를 마십니다. 특수교육 선생님들하고요. 이게 전공별로 특색이 있어요. 교육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많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요 2개월 동안 어쨌든 처음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한 50%고 조금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50%인데 조금 공부하고 또 다시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파지력이 좀 빠를 거고 처음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파지력이 조금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제 수업의 특징은요. 수업을 하면서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외운다는 겁니다. 오케이? 외우는 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토대로 해서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그냥 외우면은 논술 못해요. 무슨 객관식입니까? 핵심 키워드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핵심 키워드만 완전 또라이 같은 생각하는 거죠. 그럼 논술 못해요. 근데 풍조가 그렇게 돼 있어. 특히 공부 많이 안 한 사람들은 핵심 키워드만을 요구를 해.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논술은 핵심 키워드 가지고만 못 써요. 논리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논리를 이제 키워야 되니까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왕기초예요. 말 그대로 왕기초반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들,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내용들만 일단 abstract 추출해서 우리가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중요한 사실들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이게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에서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왕기초니까 그 진짜 말고 그 플랫폼 토대를 다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고요. 자, 24페이지서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 내재적 목적이 있습니다. 이거 2014년 중등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거죠. 요게 이제 자유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한 번 시험에 나온 거는 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근데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오는데요. 보세요. 우린 논술에서는요, 항상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유식하게 논지라고 그래요, 논지. 그래서 저는 철저히 대화할 때도 여러분들하고 할 때도 자꾸만 이 방식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이거에 대한 논지, 논지에 대한 논거, 논지에 대한 논거, 이게. 제가 이제 기말고사를 봐서 애들이 이제 채점을 다 해서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F가 이제 3명이 있어요. 걔네들 전화 옵니다. 제가 왜 F인가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자네가 F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걔가 주장하는 게 나는 F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왜 F인가요는 자기가 F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주장이잖아요. 그게 이제 논거라는 거예요. 논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다 문자를 보냅니다. 아주 기분 나쁘게 옵니다. 이렇게 무슨 앞에 막 이런 쓰는 것도 없어. 그냥 바로 제가 왜 F인가요? 하고. 그러면 제가 딱 그럽니다. 자네가 F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타당하게 들어서 나한테로 보내라 그래요. 왜냐면 자기가 F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증거를 논거라고 합니다. 논거. 그럼 출석도 열심히 했고 리포트도 잘 쓴 것 같고 시험도 잘 본 것 같습니다. 대략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제가 바로 또 문제를 봅니다. 지금서부터 자네가 F인 이유를, 나는 이미 주장했잖아, F라고. F인 이유를 자네처럼 막연하게 논거를 안 되고 타당한 논거를 지금서부터 되겠으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으면은 그 반박 자료를 첨부해서 이메일로 보내라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우선 자네가 출석을 열심히 했다는 거, 출석부를 사진 찍습니다. 그래서 지각 한 번당 몇 점 감점 이런 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리포트, 얘 머리에서 나올 언어가 아니야. 그 부분 딱 드래그해서 검색창에 딱 넣으면요, 그 표현 그대로 뜹니다. 리포트 월드에서. 또 그거 사진 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빵점. 그 다음에 이제 답안지죠. 논술이거든요. 답안지에서 논리적 표현의 어색함 아주 빨간 거로 쫙 첨삭을 해놓습니다. 점수 주기 위해서. 그거 다 사진 찍습니다. 순서대로. 그래서 그대로. 그러므로 자네는 F이네. 그 다음에 연락 안 옵니다. 그 다음 학기 가면은요, 재수강으로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재수강은 제가 무조건 A제로 줍니다.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논술에서요, 이게 안 되잖아요. 논지에 대한 논가 안 되잖아요. 그럼 감점입니다. 오케이? 근데 논술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논제가 있고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배점이 있어요.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점이 대략 내용 15점이고요. 형식 점수 5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 이거는 자기가 맞고 들어가는 점수라고 생각해.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따지더라고. 그런데요, 이게 이런 형식을 안 따르잖아요. 그러면 이거조차도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5점을 자기는 그냥 바꾸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점수만 계산해서 플러스 5점을 해. 그러니까는 한 12점, 13점 나와. 내가 여기서 한 2문제 못 썼으니까, 그래. 15점 중에서 2문제 못 썼으니까 대략 한 8점은 맞겠지 뭐. 그리고 여기 이거 5점이니까는 그래 12점 정도 될 거야. 그래 과락은 넘겼어. 그리고 난 전공 잘 봤으니까 합격할 거야. 근데 뜩 떠보니까 과락. 교육학 과락. 왜? 이 점수 안 들어갔어. 8점도 자기가 후하게 준 거거든. 수험생은 항상 자기에게 유리하게 점수를 준단 말이에요. 논술의 문제점입니다. 논술 채점은요, 소수점을 안 합니다. 정수로 주죠. 그래서 3명 거 점수를 더해서 나누기 3하니까 소수점이 나오는 겁니다. 정수로 줘. 그러니까 3점짜리인데 3점 주는 사람도 있고요, 2점 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완전 고무줄입니다. 그래서 논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올해가 이제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교육학이 오히려 더 강화가 된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질 거야. 팩트만 가지고 써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어갈 때 자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논거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내재적 목적, 이 자유교육과 관련해서 자유교육이 시험에 나오면서 내재적 목적과 교육의 목적과 연관시키라고 했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한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타당한 논거를 대봐야 되겠죠. 그 논거가 뭐냐면요, 형성평가입니다. 형성평가는 2번이나 나왔죠. 고로 시험에 한 번 나왔지만 안 나온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오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성평가야 모습을 달리하고 나올 수 없지만요, 이 자유교육과 내재적 목적은요, 모습을 달리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모습을 바꿔버려. 자, 일단 교육의 목적에서요, 교육의 목적을 크게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나눕니다.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두십시오. 내재라는 말이 있으면 분명히 외재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대립되는 것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 내재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자유교육이라는 거죠. 자유교육. 리버럴 에듀케이션이라는데, 자, 이 자유교육과 내재적 목적이 관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주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논거를 지금부터 이제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관계를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내재적 목적은 뭐냐면요, 내재, 마음속 안에 있다는 거야, 이게. 여기에. 그래서 교육 그 자체라는 말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 교육 그 자체가 뭐냐 이거야. 이거는 걸 이해를 못한다고. 근데 봐봐요. 핵심 키워드 교육 그 자체만 외웠다고 쳐봐라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날 거냐고. 핵심 키워드만 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교육 그 자체라는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교육 그 자체. 또는 교육활동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재적 목적은요. 그럼요, 이런 걸 갖다가 다른 말로 본질적이라고 그래요. 본질. 교육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교육 그 자체를 갖다가 교육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머릿속에 꽉 집어넣어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 책을 읽으면서 교육의 비본질성 이런 말이 나올 거야. 교육의 본질성 이런 말이 나올 거야. 그럼 도대체 교육의 비본질은 뭐고 교육의 본질은 뭐냐? 이거는 절대 불변이야. 항상 교육의 본질 요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건 정해져 있어. 오늘날 학교 교육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 아니면 이게 이제 교육의 비본질이겠죠. 그죠? 이걸 교육의 비본질이라고요. 이걸 다른 말로 교육의 수단화야. 오케이. 수단.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 그 자체 또는 교육 목적 그 자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교육 목적 그 자체. 목적과 수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같이 따라다니는 거야. 목적과 수단은 같이 붙어 다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붙어 있냐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일단 내재적 목적, 외재적 목적 했을 때 교육 목적 그 자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교육의 수단. 오케이? 목적과 수단이야. 왜 여러분들이
사범대로 왔냐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냐는 거예요. 오늘날 고등학교 교육이, 학교 교육이 인간됨의 교육을 안 시켜. 오늘날 학교 교육이 주로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요, 인류대학, 좋은 직장 얻는 것. 다시 말해서 교육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의 입신양명과 출세를 위해서 교육이 수단이 되어버렸어. 오늘날 학교 교육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애들 수능 잘 보게 뺑뺑이 돌려서, 뺑뺑 팍팍 돌리는 거야. 뺑뺑이 돌려서 결국은 어디에 가는다? 좋은 대학에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지가 잘났다 그러는 거죠. 사람 때문에 교육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행정고시의 시험 문제에서도 나왔던 겁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27페이지 보세요. 27페이지 그 기출문제 1번 별표하십시오. 제가 이제 별표, 별표 와장창 이런 표현을 할 겁니다. 교육 목적은 일반적으로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교육 목적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즉 내재적 목적은 교육활동 안에서 교육의 본래의 의미를 뭘 말하는 거예요? 교육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교육의 본래의 의미, 고유한 가치, 이상을 추구하는 반면에 후자는, 즉 외재적 교육 목적은요, 교육을 수단으로 삼아서 교육활동 바깥에 있는 어떤 가치들을 실현하는 것들이다. 오늘 우리나라 학교 교육이 상급 학교 진학이나 좋은 직장과 사회적 출세를 위한 수단으로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왜 내재적 교육 목적이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논하시오. 행정고시 문제였는데요, 이게 2012년도에 나왔잖아요. 2014년도에 이거와 유사하게 해서 결국은 자유교육의 교육 목적과의 관련성이 논술로 나온 거라고요. 여러분들 중등 시험 문제. 그래서 행정고시 시험 문제를요, 등한시하면 안 돼요. 거기도 이제 교육학 논술이 있거든요. 그럼 자, 이거 봅시다. 교육 목적 그 자체 또는 교육 활동 그 자체 또는 교육 그 자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수단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교육 목적 그 자체라고 합시다. 그러면서 교육의 본질을 강조한다. 그럼 한문을 볼게요. 이게 본래 본자예요. 그리고 요 질자가 바탕 질자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본바탕이에요. 봐봐요. 교육의 본바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요런 말을 해요. 교육의 개념, 오케이? 또는 교육의 어원 안에 함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함축된 의미다 이거야. 함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교육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교육의 어원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에듀케레예요. 에듀케레. 그럼 에듀케레는 뭐냐면요, 이 플러스 듀카 플러스 레로 이루어진 겁니다. 라틴어로 요 레는 투부정사를 말하는 거고요, 듀카는 리드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이는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o read out이죠. 바깥으로 이끌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끄집어내서 학교로 이끌고 오는 걸 말하는 걸까요? 아니야, 그게 교육이 아니라고. 교육은 뭐냐면요, 이 아이의 마음 속에 내재적 목적을 얘기하는 거야. 내재적. 그러니까 이 마음이야, 마음. 여기에 뭐가 있는데요? 자아라는 것이 있다 그래요. 에고. 그 자아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실현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아실현.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있다? 잠재력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잠재력을 어떻게 한다? 끄집어내야 돼. 그런 걸 유식하게 뭐라는 거야? 잠재력? 개발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교육의 개념 안에 자아실현, 인격 완성. 오케이? 자아실현, 인격 완성, 잠재력 개발.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교육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사람 되라고 여러분들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내년에 학교 가서 열심히 해서 인류대학 가. 이거는요 2차적인 것이야. 1차적인 것이 뭐예요? 사람됨, 즉 인간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인격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1차적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2차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교육의 1차적인 목적이 뭐예요? 시작. 자아실현, 인격 완성, 잠재력 개발이다. 다시요. 해보세요. 교육의 1차적인 목적이, 하세요. 이제 지금서부터 이렇게 설명해 놓고 핵심적인 걸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제 수업 방식이 그래요. 자,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뭐라 그런다고요? 다른 말로요? 교육활동 그 자체 또는 교육 목적 그 자체. 그죠? 그래서 교육의 본질은 뭐가 되는 거죠? 자아실현, 인격 완성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1차적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재적 목적을 실현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시작. 자아실현, 인격 완성을 위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거야. 2차적인 거 버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주의점은 그거야. 2차적인 거 버리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요. 결론을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학교 교육은요, 교육의 목적인 내재적 목적만 강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왜? 그건 1차적인 것만 강조하는 거잖아. 2차적인 건 어떻게 버리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써야 돼요?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들 표면적 교육과정이란 말이 나오죠? 그런 거 있어요? 표면적 교육과정? 그럼 표면적 교육과정은 반대되는 게 딱 뭔데요? 잠재적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잠재적 교육과정. 그러면 학교 교육은요, 표면적 교육과정만 강조하면 안 돼. 그러니까 결론에서는요, 잠재적 교육과정과 표면적 교육과정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학교 교육은 두 개 다 버리는 거 아니야. 다만 쓸 때 논제가 뭐였어요? 지금 여기서 논제가 너무 2차적 목적만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입신양명 출세만 외친단 말이야. 애들이 입신양명 출세만 외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럼요, 인간됨이 부족한 거야. 즉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 부족해지니까 어떤 아이들이 돼요? 기레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쓰레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애들이. 이거 여러분들 책임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됨의 교육, 서로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토닥토닥해주고, 그래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요. 인성교육. 그러니까 이 내재적 목적은요, 인성교육과 관련이 돼. 자아실현, 인격 완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 자유교육이 바로 인성교육과 관련되는 겁니다. 인성교육. 자, 그럼 모습을 바꿔서 나올 수 있겠죠? 인성교육으로 모습을 바꿔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성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지. 왜? 교육의 본질인데 뭐. 그런데 또 하나의 근거를 든다면요, 21세기 지식 기반의 사회에서 중요시하는 교육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인성교육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창의 인성을 강조하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창의 인성을 강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시험 보는 선생님들 2015 개정 교육과정 잘 알아둬야 돼. 작년에 영교과 모의고사 마지막 거, 그 다음에 우리 모의고사반 마지막 모의고사가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시험을 봤다고요. 근데 거기서 똑같이 나왔던 거죠. 그럼 확인해 보면 알아요. 뭐 거짓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유희태 박사가 박사님이 영교과를 위해서 모의고사 하나 내려달라고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모의고사를 냈던 겁니다. 그때 이제 보건도 내달았는데 보건은 그때 그 시험 문제를 안 봤어요. 영교과만 봤던 거죠. 잘들 썼죠. 교육과정 재구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 냈었거든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자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교육과정 더러웠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면서 창의 인성이라고 하면 창의 인성. 그러니까 구성주의가 시험에 작년에 나온 거거든요. 이제 이 구성주의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등장해. 구성주의라는 게. 자, 그러면은 자, 인성이고요. 그래서 요 인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유교육이야. 자유교육. 근데 이 자유교육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내재적 목적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모 창의력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2015 개정 교육과정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거 시험에 아직 안 나온 거죠. 이게 굳이 나왔다면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다라고 할 수도 있어. 왜? 구성주의에서, 그래서 타일러의 통합형에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런 소리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스팀 교육이라는 거, 스팀 교육에서 창의성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창의력을 요하는 전공들 있잖아요. 미술교과, 특히 미술교과, 음악교과, 그 다음에 미용, 그 다음에 나머지 이 창의력을 요하는 교과, 그 특수에서도 하나? 창의성 개발. 특수교육에서는 창의성까지는 아직 그죠? 왜냐면 제가 특수교육의 면접책도 나오고 그래 있어요. 아, 모르나요? 특수교육 선생님이니까 특수하게 해? 오케이. 자, 봅시다. 그래서 창의력 기법을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렌줄리라는 사람들 우리가 나중에 할 건데, 그 렌줄리라든가 이런 사람들, 가드너 이런 사람들. 가드너는 여러분들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창의력을, 스탠버그 이런 사람들이 창의력을 강조해요.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내재적 목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쓰는 거냐? 내재적 목적이란 하고 이제 정의부터 들어가는 거야. 쓸 때. 그럼 내재적 목적이란 시작. 교육활동 그 자체다. 또는 교육 목적 활동 그 자체다. 오케이? 두 번째로 이제 그거에 대한 논거를 쓸 때, 자, 교육의 본질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럼 교육의 본질이란 뭐다?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다. 오케이? 그것까지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내재적 목적을 다시 말해서 내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유교육을 통해서. 오케이? 자유교육을 통해서 내재적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다. 자, 어떻게 쓴다고요? 맨 처음에요. 내재적 목적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건 좀 문제풀이반 할 때도 하겠지만요. 우리는 요새 대주제가 중심으로 나와. 그래서 서론에서 대주제를 먼저 때리면 돼요. 서론에서는. 그리고 각 본론에서는요, 네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각각 문제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면서 출발하면 돼. 본론 네 문제니까 네 단락 쓸 때. 오케이? 자, 그래서 내재적 목적이란 정의를 내리고, 그래서 시작. 내재적 목적이란 교육활동 그 자체를 의미한다. 오케이? 그러면 교육활동 그 자체는 시작.
교육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작. 교육의 본질이란 자아실현, 인격 완성이다. 오케이? 지금 제가 어떻게 기술하고 있죠? 꼬리 물기 하고 있습니다. 꼬리 물기 하고 있잖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글을 쓸 때. 그러면 자아실현, 인격 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 무슨 교육이다? 자유교육이다. 오케이. 자유교육이란 하고 나가면 되는 거야. 글 쓰는 게 뭐가 어려워? 이게 논리라고. 이게 논리.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유교육이 뭐냐? 잘 들어봐요. 왜 자유란 말을 썼을까? 교육을 받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종속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종속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이 단어를 왜 썼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막 외우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을 쫙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거지. 그럼 왜 자유라는 말을 썼을까? 그럼 자유의 반대는 뭘까? 종속적이다. 그러면 자유교육을 받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자유교육을 받으면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쓰면 좀 웃기잖아. 그러니까 뭐야? 자유교육은 종속적인 삶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쓰는 거잖아. 종속적인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그러면 자유로워지는 거잖아. 그럼 왜 종속적인 삶을 살까? 무식해서. 한마디로 무식해서. 그러니까 무식하면요 지배당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공부들 열심히 하셔야 돼요. 무식하면 지배당해. 응? 유식한 사람한테로 유식한 사람들한테로 지배당한다니까. 논리가 없잖아. 유식한 사람들은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 무식한 사람들은 논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논리 싸움에서 지는 거야. 논리 싸움에서. 여러분들 왜 노무현 대통령이 빵 떴는지 알아요? 논리야, 논리. 논리 싸움에서 상대편이 팍 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번에 자연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 그분 왜 탄핵당한 줄 아시나요? 변호사 잘못 썼어. 변호사 잘못 썼기 때문에 그래. 왜? 국회 쪽에서는 당신 죄가 있어, 유죄야 주장하고, 그 유죄인 주장에 대해서 뭐를 갖다 대야 돼요? 그러면 논거를 막 갖다 대야 된다고. 타당한 논거를. 그래서 수첩 갖다 들이대고 뭐 녹음한 거 갖다 들이대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저쪽에서는요 무죄야 그러면서 주장하면서 논거 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태극기 들고 대한민국 만세나 부르고 있었지.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논리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 지는 거예요. 물론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죄를 입증하기 위한 타당한 논거를 이쪽에서는 철저하게 갖다 들이대는 거죠. 그거야. 논리 싸움에서 이겨야 돼. 논술은 논자가 뭔데? 논리적으로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글이야. 논리가 없으면 설득이 안 돼. 근데 여러분 누굴 설득시켜야 된다? 채점자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야. 채점자가 시험이니까 채점하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된다. 그래서 논리 점수가 또 들어가 있다고요. 100점에. 그러니까 그 5점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자, 그러면 자유교육, 그 왜 자유를 이제 썼는가를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했을 거야. 근데 이 자유교육의 원천이 어디 있냐면요, 7자유예요. 7자유교육과. 7자유교육과. 이 7자유? 왜 또 해필이면 7일까? 생각 안 해봤잖아요. 그죠? 또 왜 해필이면 7일까? 럭키 세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무런 근거 없는 논거를 대는 거야.
럭키 세븐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하기 때문에요. 이게 진짜 부당한 논거를 대는 거야. 타당한 논거는 뭐냐? 잘 들어요. 눈 2개, 코 2개, 귀 2개, 입 하나, 구멍이 7개입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 부분이잖아요. 지적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7자유교육과는 지식교육이죠. 그래서 교과야, 교과. 7자유교과. 그러니까는 이론적 지식을 강조하는 겁니까? 실천적 지식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론적 지식을 강조하는 게 그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따라서 이론적 지식 이렇게만 쓰지 말고 실천적 지식보다는 이론적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봐봐요. 이론적 지식을 강조한다는 것만 쓰는 것보다는요, 실천적 지식보다는 글이 더 길어졌잖아. 여러분들은 꼭 머릿속에 든 게 없어갖고 저 한 줄만, 저거만 딱 써놓고 쓸 게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근데 저거는 대비를 자꾸만 써주는 거요. 글을 대단히 명확하게 해줘. 주장을. 뭐뭐보다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봐봐요. 그냥 이론적 지식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해보다는요, 실천적 지식보다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강조가 되는 거잖아. 뭐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론적 지식이 강조가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미팅 갈 때요, 여자나 남자가 이제 미팅 갈 때는 어떡합니까? 그럼요, 좀 못생긴 남자를 데리고 가야 돼, 친구를. 여자가 미팅 갈 때는요, 자기보다 못난 여자 데리고 가야 돼. 왜? 그래야지 자기가 뜨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논술도.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정리가 됐어. 자, 자유교육은 뭐예요? 시작. 실천적 지식보다는 이론적 지식을 중요시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론적 지식을 공부하게 되면은 뭐가 이루어지는데? 합리적인 머리잖아요, 머리. 합리적인 이성 또는 마음을 개발한다. 한 5줄 정도 쓰면 돼. 오케이? 간단하잖아. 간단하다고.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여기 봐봐요. 내재적 목적을 쓴다 그럽시다. 그러면 시작. 내재적 목적이란 교육활동 그 자체인데, 교육활동 그 자체는요, 교육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고, 시작. 그 다음에 교육의 본질이란 자아실현, 인격 완성인데, 이 자아실현, 인격 완성은 무엇을 통해서? 자유교육을 통해서 완성된다. 자, 자유교육이란 시작. 실천적 지식이 아니라 이론적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론적 지식을 통해서 시작. 합리적인 마음 개발 또는 합리적인 이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봐봐. 자유교육을 받으면 어떤 사람이 돼요? 합리적인 이성이 개발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인간다운 삶을. 그러면 요게 조금 부족하다. 그럼 이제 딱 뭐를 들이대느냐면요, 자, 합리적인 이성 개발, 마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사람이 피터스다.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저거 갖고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근데 또 이 피터스를 알아듣는 이유는요, 피터스와 내재적 목적과 또 연결시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또 따로 독립돼서도 얼마든지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연결해서 공부하면은 여러분들 부분 띄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죠? 오케이.
그러면 피터스는 이 합리적인 마음개발, 이성개발을 위해서 교육에 준 거라는 것을 세 가지를 준단 말이야. 교육에 준 거. 그래서 어른이 자네 이름이 뭔가? 그러니까 제가 규범인데요. 그러니까 자네가 규범인가? 이렇게 뭐라고요? 시작. 규범인과. 그래서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규범적 준거, 인지적 준거, 과정적 준거라 그러는데요. 봐봐요. 생각해. 무조건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해봐요. 자유교육과 관련된 준거는 뭐일까요? 이 중에서. 인지적 준거라는 건지 알 수 있겠죠? 인지가 여기라고 여기. 영어로 카그니션, 인지. 요 카그, COG는요, 고기토에서 나온 거야. 라틴어. 그래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있어. 그 유명한 사람. 고기토, 에르고, 줌.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인지라는 말이 생각이라는 뜻이야. 봐봐요. 인지주의 심리학이 있죠. 인지주의 심리학은 그러면 연구 대상을 뭐로 하는 걸까? 생각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지주의에서는 자꾸만 나오는 것이 뭐가 나와? 인지구조. 인지구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해? 스키마. 쉐마라 그러잖아. 스키마. 그래서 인지주의에서는 학습이란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학습이란 뭐야? 인지구조를 확장시키는 게 학습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도대체 이 단어를 왜 썼는가? 그게 소위 말해서 원리나 개념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원리나 개념을. 그냥 무조건 빡빡 외우고 연결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공부를 잘못했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터스가 얘기하는 준거가 세 개가 있는데 그래 자유교육과 관련되는 것은 인지적 영역이야. 그래서 이 인지적 영역에서 딱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지식의 형식이라는 거거든. 우와, 지식의 형식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지식의 형식. 궁금하죠? 500원. 궁금하면 500원. 근데 이제 제 수업은요, 심리학에서 배우죠. 분산학습입니다. 50분 수업하고 10분 쉽니다. 오케이? 10분 동안 쉬겠습니다.